안녕하십니까, 황보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1학년 2학기 되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네. 네네. 제가 안 눌러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1학년 2학기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8기가 이제 커리큘럼이 바뀐 기수다 보니까 이전 선배들이 했던 거랑은 또 좀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2학년 1학기도 이전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1학년 2학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명은 이제 대수랑 미적분 원 이렇게 됐고요. 이 기존에 있던 심화수학 원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수학 원과 이제 단원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선생님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수능 형태의 문제를 좀 즐겨 쓰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현재 계신 분 중에 세 분은 15기 때 계속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갔다가 1학년으로 오신 경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임경석 선생님께서 1, 3학년을 같이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3학년만 올해는 이제 2학기 진행을 하시고 이제 김영현 선생님께서 3학년 수업을 하시다 올해 1학년 수업을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전에도 3학년 담당 선생님들께서 1학년 수업을 이렇게 2학기 때 오셨었는데 이제 김영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게 됐고 김영현 선생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각함수 쪽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좀 더 그 서술형에 대한 디테일을 좀 더 강조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수업을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도 학생들이 좀 미리 다 풀어볼 수 있게끔 답지를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참고를 해서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열 마지막 부분에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이제 뭐 명제가 참이됐다라는 거를 꼭 언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전 학교 서술형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에도 항상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거는 이제 기승전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라도 야 기승결이라도 써라 제발. 뭐 이제 뒷부분에 대한 점수는 모르겠지만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언급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증명 연습도 좀 많이 필요할 거고 물론 이제 이거는 기말고사 시험범이기 때문에 좀 그때 돼서 다시 좀 더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들인데 기출 문제들이고요. 이 기출 문제들은 다 심화수학 원 때 출제가 됐던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미분까지는 심화수학 원하고 내용이 겹치고 학교에서 다항함수 적분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미적분 원이 되면서 다항함수 적분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문제들 쭉 보시면 되고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미적분 보겠습니다.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도 이제 파트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적분 원의 특성상 극한과 연속을 모르면 뒷부분 내용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극한과 연속을 먼저 두 선생님께서 진행을 같이 하시고 이제 한 선생님이 미분을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금민쌤께서 미분을 하시고 최재현 선생님께서 적분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미적분 원과 대수에 있는 6개 파트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각각의 단원을 절반 잘라서 공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각각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말고사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말고사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항함수만을 다루다 보니까 수능에서 많이 쓰이는 이 비례관계의 숙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심화개념반 설명할 때도 이 비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몇 번 언급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역시 이것 이제 학교 기출 문제들이고요. 이건 15기 때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네, 좀 넘겨주세요. 네, 쭉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들 이렇게 있고 앞으로만 좀 네. 이제 앞으로.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요 앞에 이제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바로 앞에 거요. 네, 하나 더. 네, 요 문제 같은 경우가 또 좀 중요한 게 제가 심화 개념반에서도 테스트로 좀 아예 내겠다라고 언지를 주고 좀 약간은 좀 외워라라는 식으로 좀 약간 이제 해서 이제 시험을 봤던 문제였는데 세종과학고 문제 이런 문제가 은근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어떤 정리에 대해서 증명이 아니라 써라라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최대 최소 정리 쓰고 롤의 정리 쓰고 평균값 정리를 쓴 다음에 롤의 정리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 과정 같은 경우엔 롤의 정리 증명도 따로 수업 시간에 하고 이걸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 증명하는 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시험에 낼 거야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끔 알아둬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좀 기존 시험들 중에서도 좀 과하게 나온 스타일이기는 해요. 이 정도로까지는 보통 잘 안 물어보고 많이 나오는 게 평균값 정리 쓰라고 하고 그거 활용한 문제 하나 정도가 세트로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2호 회 때가 이제 15기 때는 좀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좀 배점도 좀 크고 이제 이때가 100점 만점 시험이긴 했다 하더라도 한 15문제, 16문제 정도 나온 시험에서 한 문제가 10점을 갖고 간다는 건 배점이 매우 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연습이 좀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도 연습을 해두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도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적분 원쪽으로 쭉 넘겨주세요. 그 반 설명까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학부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반 시간대가 좀 앞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5시 30분부터 8시 30분, 그다음에 일요일 저녁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전처럼 1, 2교시는 이제 학교 프린트를 타임어택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또 모르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이제 3교시에는 학부 문제 중에 주요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1학기 때는 좀 기존 학부를 좀 최대한 잘 풀 수 있게끔 시키는 데 중점을 뒀었는데 요번에는 기존 문제가 이제 안 나오는 주간이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연구 주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8반을 수업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앞반은 수업을 나갔는데 뭐 다른 반은 수업을 못 나가서 다음 프린트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요번에는 좀 변형 문제를 따로 이제 제작을 해서 그 빈 회차 때에 조금이라도 좀 변경된 형태의 문제라든지 그런 유사 문제들로 다시 좀 연습을 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전처럼 이제 학부 변형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출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념 특화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좀 새로 좀 개설을 하게 된 반인데 토요일 오전 반이고요. 그러니까 학부를 풀리는 거는 이제 주된 목적인데 넘겨주세요. 이제 그 앞반하고 이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학부를 스스로 좀 풀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풀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학부가 이제 좀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게 과목별로도 좀 차이가 좀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뭐 대수는 잘하는데 뭐 미적분 원은 못한다, 뭐 힘들어한다든지 뭐 미적분은 잘하는데 기하는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학부를 2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셉 자체가 제가 먼저 모두 풀어주는 게 이제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3교시부터 이제 학생들이 뭐 직접 풀고 나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끔 좀 타임어택 쪽보다는 제가 내용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알려주는 게 주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직접 푸는 게 우선이냐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게 우선이냐의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학부 변형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처럼 2개 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반 이렇게 해서 총 3개 반이 이번에는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대수랑 미적분원을 50분씩 난이도는 똑같이 2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최상과 상 2개 레벨로 줄 거라서 이제 가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보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 시험지가 빈 시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레벨을 봤다라고 이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는 2개 반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금요일 저녁 8시 반부터가 이제 새로 생긴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프린트 기반으로 한 고난도 변형 문항을 출제하는 거를 베이스로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기 초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항 자체가 기초 문항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난이도 있게 변형되기 힘든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기출이라든지 그 기본 개념을 유사하게 쓰는 고난도 유사 문항들로 이제 일단은 채우게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학부에 있는 문제에 대한 고난도 변형을 하는 문제를 좀 연습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이제 학부반하고 고프반하고 모의고사를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 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별도의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마지막 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고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이제 요번 시험 때 유사했던 문제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문제들이거든요. 다음 그다음에 요 문제가 앞으로 가주세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마지막 주차, 그러니까 마지막 주차 아니라 8주차 때였는데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보는 마지막 주차였고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직전 주 때 풀렸던 문항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것 빼고는 조건이 좀 거의 유사하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조건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이제 좀 출제가 된 문항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숫자만 다르고 구해야 되는 형태가 같았던 이제 학부 파이널 모의고사 때 이제 출제를 했던 문항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제가 실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풀어줬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은 출제한 문항보다 더 좀 어렵게 계속 변형을 해서 연습을 시켰었는데 이 문항은 이제 기본 소스를 갖다가 좀 다르게 변형을 하셨던 거고 제 문제가 좀 학부에 좀 더 가깝게 변형이 된 스타일이었었는데 그걸 떠나서도 요 식 자체가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한 강조를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게 이제 근이 마이너스 4일 때다. 저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서 이제 학부반 때도 강조를 하고 이제 고프반에서는 이렇게 문제로서 이렇게 다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네, 다음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임경석 선생님 프린트에 있던 제일 마지막 프린트 마지막 문제였고요. 근데 누가 봐도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셔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기억 니은 디귿 세트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기억 니은 디귿 세트 문제를 이렇게 1번, 2번 형태의 세트 문제로 바꾸는 걸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모의고사에도 넣고 학부 모의고사에도 넣고 고프 모의고사에서도 넣었을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2개를 변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던 문항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프 쪽 문제랑 좀 더 가깝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했었다면은 변형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서 원학 문제, 그러니까 원래 학교 프린트 문제는 이제 점이 y축위를 움직인다였는데 이제 임경석 선생님께서 그런 거를 x축으로 바꾸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냈었고 좀 직전 날 이렇게 좀 많이 풀어봤으면은 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문항이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냥 쭉 넘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세 문항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 좀 저랑 이제 많이 수업을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제가 좀 학생들을 좀 귀찮게 해요. 그래서 방학 때 같은 경우에도 클리닉을 좀 오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계속 부르려고도 노력을 했고 어저께랑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수업이 없는데 좀 학생들 계속 불러서 좀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방학 때 같은 때는 제 가용하는 시간대에 좀 불러서 공부를 시키는 게 일단 주된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등하교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숙사 안에 있다 보면은 좀 질문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편하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답변을 주겠다 해서 뭐 카톡으로 연락이 좀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준비를 시켜서 좀 이제 제가 피드백을 최대한 해주고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좀 하고 이제 자료를 이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올해 이제 1학년 학생이에요. 이게 18기 학생인데 좀 이제 좀 중간중간에 좀 시험 직전에 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제가 좀 직전 날 좀 새벽에 받아서 이게 좀 새벽에 쫙 풀어서 문제를 싹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아침에 좀 보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저도 아 좀 다행이다. 이제 좀 질문한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었던 순간이었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거는 이제 풀이를 했었던 거고요. 아마 누르시면 재생이 될 거예요. 근데 안 돼도 상관은 없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게 영상을 넣어놨던 건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될 거야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이만 이게 잘 써서 최대한 잘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학생들마다 그리고 문제마다 좀 해줘야 되는 방식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상이 꼭 필요한 친구다라고 느끼면은 혹은 아니면 문항이 영상으로 찍어야 될 만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문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방학 때 이제 학생들 이제 수업 시험 때 질문 받았던 부분들 이제 사진첩을 이제 좀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때가 딱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런 건 이제 3학년 학생들 문제였고 이제 3학년 학생들 문제도 중간중간 있고 이제 좀 1학년 학생 질문이 좀 많긴 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학교 답안지 받았던 건데 이렇게 해서 좀 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연락을 좀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제가 다음 날이 수학 시험이면은 잠을 되게 늦게 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뭐 제가 제일 늦게 질문 받아봤던 게 새벽 4시 반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도 학생들이 가끔 이제 왜냐하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이게 해결이 돼야 다음날 시험을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늦게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최대한 시험 기간에는 좀 잠을 이제 다음날이 수학이다 그러면은 원래도 좀 일찍 자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한 4시 5시 정도까지는 제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 진짜 질문이 없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좀 잠을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사에서 있는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계속 해서 좀 질문을 잘 받아서 좀 학생들이 이제 좀 이번 2학기 때도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좀 이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나가실 때 좀 혹시 질문하시면은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